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북고 2021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게 계속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파일은 따로 제공되지는 않고 여러분들 화면 같이 보면서 화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해설 들어보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질문도 없고 저기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P이면 Q이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의 명제라고 했었을 때 얘의 역이 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Q이면 P이다도 돼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대우도 참이어야 된다는 건 뭐야? 원래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녀석의 대우도 알아서 참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건 이렇게 양방향으로 참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 즉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를 골라달라라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자,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 되느냐? 자, 그거는 아니죠. 반면에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인 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제외해 두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x가 4보다 크면 루트 x는 2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되겠죠. 네, 오른쪽으로 가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루트 x가 2보다 크다면, 자, 그러면 당연히 양변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하더라도 딱히 부등호 방향 바뀔 일 없이 x가 4보다 크다도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 혹시 시간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통 어느 게 문제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요게 2번이다 라고 딱 그 번호를 매기고서 3, 4, 5번을 안 읽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확신이 만약에 없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 4, 5번 읽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세모 쳐놓고서 다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시간 남을 때쯤에 이제 세모로 체크해놨던 부분 와서 3, 4, 5번 그때 읽으면 되잖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나머지도 가볼게요. 다음에는 3번인데요. 3번에서는 현재 자, A랑 B가 똑같으면 AC와 BC도 똑같니 묻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건 참입니다. 자, A가 B이면 당연히 양변에 C를 곱해서 AC는 BC가 되겠죠. 자, 그러나 AC가 BC라고 해서 A가 B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건 왜 그래요? 양변에 선생님 C로 나누면 되잖아요. 인데 자, 여러분 C가 0이면은 어떡하려고? 그러면 양변은 C로 못 나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자, 제외해 두시고 다음에 A, B 곱한 게 0이 아니라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자, A,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하게도 A도 0이 아닐 거고 B도 0이 아닐 겁니다. 자, 지금 4번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참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왼쪽으로 오는 게 불가능하겠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거고, 다음에 5번도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홀수이다. 자, n제곱이 짝수이면 당연히 n은 짝수여야지요. 자, 그래서 이건 애초에 오른쪽도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된다라는 거 되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직선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켰을 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는 얼른 간단하게 평행이동만 시키면 되겠죠. 자, 우선은 2 그리고 x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 x-2. 자,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요 y 플러스 1이라 두시고요. 플러스 1은 0이다. 자, 정리하시게 되면은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이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4, 3 더하기 1은 0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값은 1번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의 수직이면서 원해랑 접하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사실 간단한 풀이로 풀자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간단 풀이. 여러분 한번 그 참고서 같은 데서 보신 적도 있겠지만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자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m이라고 했었으니까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면은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기울기 m인 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 m인 게 접선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밑에도 하나 더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mx 플러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랑 mx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원의 중심이 0,0인 것도 만족하고 있으니까 자, 이걸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y는 우선 선생님 제가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이 직선은 y는 정리하시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될 테니까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니까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m 값은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자, 그러해가지고 m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자, 반지름은 지금 4가 나와 있으니 반지름은 2였겠죠. 그러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즉 2 루트 10일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보시면은 정답이 5번이 나오겠네요. 3번의 정답은 5번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 공식을 까먹었습니다. 혹은 그 자리에서 못 풀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두 번째 풀이로 풀면 되는 거겠죠. 정석적으로. 저거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자, 계산 과정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잘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직선은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건 위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점을 내가 우선 세팅을 좀 해둬야 되는데 이 한 점은 a, b라고 두겠고 지금 상황은 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저 한 점 지나고 있는 a, b를 갖다가 이 접점이라고 세팅을 일단 해두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두 개나 세워뒀기 때문에 반드시 식도 몇 개가 필요하다? 네,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해서 일반형으로 나타내면은 x 3x 더하기 y 그리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는 0이다라고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두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자, 첫 번째로는 원의 중심이 0,0이기 때문에요. 0,0과 a, b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될 거라는 거. 이걸 하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식 세울 때 0,0과 a, b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값이 4가 나오게 된다. 아니 2가 나오게 된다.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 그게 4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식 하나 찾았고요. 또 하나로는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쨌든 0,0이랑 떨어진 거리도 2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나온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 10분의 다음에 0,0 사이의 거리니까요. x랑 y에다가 0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다.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씩 곱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2 루트 10이 나오게 되겠고 네, 그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다. 근데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부호는 바꿔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준다고 치면은 3a 플러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3a 플러스 b인데 3a 플러스 b를 어디선가 봤어요. 자, 여기서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로만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3x 더하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뿔마 2 루트 10이니까 그냥 복부 동순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10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겁니다.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긴 한데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간단한 풀이를 그래도 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이번에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시면 이제는 드모르간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만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7개가 나온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건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A 차집합 B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네, 이게 17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22개라고 했으니까 네, 요만큼이 22개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A 합집합 B가 네, 39가 나온다는 건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전체 집합에서 이 부분만큼만 빼면 되니까 50-39가 되면서 네, 요 A 합집합 B가 39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에는 5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자, 다음 집합과 같은 집합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우선 A 교집합이 서로 공통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저건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으로 한 번에 묶어서 B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둘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일단 얘가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네, 그냥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교집합 B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도 교집합 B 하시면 결국 A 교집합 B랑 똑같았던 거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6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점이 있는데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두 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4,2, 다른 하나가 1,5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었는데 이 두 점이 어쨌든 어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수직이겠고, 그 다음에 또 이 4,2와 1,5의 정 가운데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나고 있겠죠. 자, 그 두 가지 쓰시면은 이 a와 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기울기. 자, 4,2와 1,5의 기울기는요. 자, 4가 1이 됐을 땐 3만큼 줄었고 2에서 5로 y는 3만큼 늘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는 기울기가 네, 1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얘는 y는 x 플러스 b였던 거고, 그 다음에 중점으로는 현재 4,2와 1,5의 중점. 자, 그러면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5, 또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면 2분의 7. 자, 이렇게 중점의 좌표 나왔으니 이것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2분의 7은 2분의 5 더하기 b다. 따라서 b의 값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a도 1이고 b도 1이었었으니까 a 곱하기 b의 값은 그냥 1이 되겠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 P에 대해서 그 부정 not P를 옳게 나타낸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그냥 명제 자체를, 조건 자체를 좀 부정을 잘 할 수 있기만 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x가 1이고 x는 2다. 자, 이거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not P는 x는 1이 아니거나 라고 하셔야죠. 자, 거나 x는 2가 아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니까 기억 일단 지워주시고요. 다음에 니은 x랑 y 모두 0이다. 자, 이걸 부정하시면요, x랑 y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다 혹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0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자, 다음에 디귿입니다. 어떤 실수 x, y에 대해서요,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다. 자, 이걸 부정하게 되면 모든, 자,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거겠고요.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x, y가 곱한 게 0보다 아니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하셨어야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되고요. 다음에 리을입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 이상 5 미만이다. 자, 이걸 부정하게 되면, 자, 앞에 있는 걸 먼저 부정하셔서 x가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 또는 x가 5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갑시다. 이거는 그냥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자, 기존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2 이상 5 미만이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3 이상이고 2 미만이어야 하며, 그 다음에 5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 자, 그리고 5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P, 진리집합 P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P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라서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니은과 리을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번에는 전체집합 U에 A, B가 서로소라고 했습니다. 서로소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겠죠.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네, 요거는 참이 됩니다. A랑 B랑 서로소가 되면은 이렇게 여기 A가 그림 그려지고 B가 그려지고 서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하면은 전체 집합이 되느냐? 자, A 차집합 B가 뭐랑 똑같습니까? 그냥 A고요. B 차집합 A는 그냥 B일 뿐인 겁니다. 그 A 합집합 B가 꼭 전체 집합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자, 그러니 니은은 일단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기억만 만족하는 게 5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디귿과 리을도 보겠습니다. 지금 A 여집합 교집합 B가 그냥 B가 된다고 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거를 고쳐보시면은 저건 B 교집합 A 여집합인데 얘가 B 차집합 A로 바뀔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자, B 차집합 A는 그냥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B가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B가 되는 거 참이다. 다음에 리을 A 교집합 합집합 B는 이 여집합과 똑같니 묻고 있는 건데, 지금 A 여집합과 B의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A 여집합에 그 B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큰 형님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그냥 합집합해 버리시게 되면요, 그러면 그냥 A 여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 리을이 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정답은 5번인 거 변함 없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다음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 저 P 그리고 Q를 봤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려면 어쨌든 그냥 두 진리집합 길이가 서로 같아야겠죠. 근데 앞에 있는 건 진리집합이 X가 5보다 작다고, 얘는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니까 이거는 서로 같을 수가 없죠. 다음에 2번 X가 Y보다 크다랑, 그리고 여기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입니다. 자, 이것은 같은 거 아닌가요? 하시지만, 자, 뒤에 있는 거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요, 자, X가 Y보다 크면 당연히 X제곱보다 Y제곱이 클까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X가 예를 들어서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었어.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걸 제곱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왼쪽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번은 애초에 이 녀석이 충분 조건이 되지도 못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똑같다. 그러면 X, Y가 0 이상이니 묻고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맞는 얘기는 아닌 게, 제가 저번에 절대값 X는 절대값 Y다 2023년도 충북고 문제 해설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X가 Y거나 또는 X랑 Y가 부호가 반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하니 둘을 곱했을 때 반드시 0 이상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음에 4번입니다. 여기 있는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그 X가 만족되면 뒤에 있는 것도 반드시 0 이하가 되느냐, 그 질문인 건데, 지금 얘를 갖다가 그 인수분해를 좀 해볼까요? 근데 좀 귀찮은데? 그럼 4번을 먼저 하기 전에 5번을 먼저 볼 것 같은데, 나라면? 자, 5번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 이상이다.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 x 플러스 5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고요. 다음에 q는 양변에 3 더해주시게 되면은, 그 전에 여기 이렇게 x가 좀 겹쳐져 있네. 자, 그러면 이건 좀 둘로 나눠서 해야겠다. 자, Q 자리에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5가 x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3만 건너가셔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고요. 또한 이번에는 오른쪽, 자,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7보다 작다인데 x 넘어가시고 마이너스 3 넘어가시게 되면은 2x가 10보다 작다, 즉 x가 5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는 이거 범위가 P의 범위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서로 진리집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하니까 5번도 그냥 틀린 게 돼서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럼 4번이 왜 정답이 될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거 이거 X 값을 좀 찾기 위해서요, 제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세팅해 놓으시고, 자, 5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5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1, 5,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75까지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는 x-5,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5가 될 겁니다. 자, 이 값이 0이 되는, 자, 그런 x는 지금 현재 여기서 x가 5인 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x 값이 나오기는 할 텐데, 자, 이게 판별식을 한번 돌려보시면요, 이게 9-60이 되면서 음수가 됩니다. 즉 여기는 x 값이 허수가 나와요. 허근. 근데 문제에서는 전체집합이 실수 전체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결국 이 진리집합은 5밖에 없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Q를 갖다가 놓고 생각해 봤을 때 Q는 저기 현재 x-5의 전체 제곱이 0 이하이다예요. 자, 이걸 만족해주는 x 값은 뭐밖에 없어? 네, 5밖에 없죠. 자, 그러니 P의 진리집합도 5밖에, Q의 진리집합도 5밖에 없어서 서로 같았으니까 그래서 또 4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 괜찮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10번입니다. 이번에는 원 위에 점 P와 그리고 x축 위에 점 Q가 있다. 자, AQ 더하기 QP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AQ, 그 다음에 QP, 이 핑크색으로 칠해진 두 길이의 최소값인 거예요. 그럼 AQ랑은 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희한하네. 자, 그러시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A라는 점은 현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0,-4라고. 자, 근데 이런 거는 무조건 그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이 선을 일직선으로 쭉 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기존에 있던 A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 좌표가 0,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과 그리고 원의 중심 6,-4를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시키면, 자, 그랬을 때 이제 Q와 그리고 원위의 점 P가 일직선이 된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QP의 길이 그리고 A'Q의 길이가 아까 전에 구하려고 했던 핑크색 길이였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나는 이 A'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우선 구하겠습니다.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 36, Y좌표끼리 빼서 제곱 64, 즉 루트 100이니까 1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10이었는데 반지름의 길이만큼 제외해 줄 거니까요, 반지름이 현재 2여서 이만큼 빼주시면 8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11번. 이번에는 전체 집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 3, 5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전체 집합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면 19 이하의 소수이니까요. 자, 이렇게 일단 19 이하의 소수들은 다 써봤습니다. 총 8개의 원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의 부분집합 A이기 때문에 A는 여기서만 이제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 3, 5와 A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겹치는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무슨 얘기라고? A는 2, 3, 5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선생님 그러면 2만 가질 수도 있고 3만 가질 수도 있고 5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2, 3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2, 5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3, 5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2, 3, 5를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경우 다 해야 되나요? 귀찮죠. 맞습니까? 해도 되는데 좀 귀찮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 차라리 그냥 2, 3, 5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A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2, 3, 5, 7, 11, 13, 17, 19. 자, 이렇게 8개의 그 원소들 중에서 쇼핑을 하면 되는 거니까 2의 8제곱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 3, 5를 아예 가지지 않는 경우를, 그건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만 빼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2, 3, 5를 아예 안 가지고 있어. 그럼 2 안 가져, 3 안 가져, 5 안 가져, 7, 11, 13, 17, 19 중에서만 가져. 자, 그거는 2의 5승가지가 있겠죠. 자, 얘가 이제 내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2, 3, 5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제외해 주시게 되면요, 2의 8승은 256 마이너스 2의 5승은 32가 되니까 결국 계산하시면은 224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12번에 투집합 x랑 y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더라. 자, 그랬을 때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뭐 전형적인 1대1 대응 묻는 건데, 자, 정의역부터 한번 범위를 보시면은 x가 a부터 5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역은 y가 0일 때부터 b일 때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지금 이 2차 함수는 이 fx는 2차 함수라는 겁니다. 우리 그 전에 1차 함수였을 땐 그냥 이렇게 꼭지점에서 왼쪽 아래 꼭지점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면 그만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자,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어때야 돼요? 어쨌든 얘도 똑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fx를 바라보시면은요, 지금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에 묶어볼까? 아니, 뭐 이렇게 갈 필요도 없어. 자, 얘 자체에서 난 그냥 꼭지점 알고 싶어서 했던 얘기인 건데, 자,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두근의 합 뭐 나옵니까? 2분의 8이니까 4 나오죠. 자, 두근의 합이 4인데 그거 제가 반띵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2가 꼭지점의 x좌표였던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그려지더라도 어쨌든 5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그려진 게 가장 이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그려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가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a가 반드시 2랑 똑같거나 아니면 2는 a보다도 더 왼쪽에 있어야지, 그래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일단 조건 하나, a는 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2차 함수는 2일 때 꼭 0을 지난다는 법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줘도 되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2차 함수는 a, 0 그 다음에 5, b를 지나줘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대입해 보시게 되면요,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k가 0이어야겠고, 마찬가지로 5를 집어넣었을 때, 자, 50 마이너스 40 플러스 k가 b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즉 10 플러스 k가 b가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b의 최대값 구하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이거 b에 관해서 식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하니 이거 정리합시다. 위에서 아래를 아래에서 위를 빼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b에서 0을 빼니까 b, 자, k에서 k 빼니까 없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얘를 빼주면은, 자, 10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가 될 겁니다. 자, 결국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건 이 왼쪽 좌변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의 최대값을 찾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도 두근의 합이 얼마 나옵니까? 두근의 합 4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하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그 가로 좌표가 a 좌표가 2가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 합의 절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내가 구했던 a는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경 쓸 함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따라서 언제 최대값이겠어? 그쵸? a가 2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따라서 a에다가 2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더하기 10 되면서 요거 계산하시면요 18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하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증명은 x, y가 실수일 때 부등식 절대값 x, 절대값 y 뺀 것보다 절대값 x-y가 더 크거나 같음을 증명한 중입니다. 자, 그런데 증명이 잘못되기 시작한 부분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방법에서는 뭐 a가 크냐 b가 크냐를 증명할 땐 보통 a에서 b를 빼가지고 그게 0보다 큰지
같은지 아니면 작은지로 해서 그 a와 b의 대소를 비교합니다.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늘 해오던 방식이었고, 만약에 a랑 b 자체를 빼는 게 좀 어렵다면은 a 제곱이랑 b 제곱을 빼가지고 그때의 0보다 큰지 같은지 아니면 작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우선은 이 두 녀석을 서로 제곱한 다음에 서로 빼주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제곱하시면 x-y의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하시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들어갑니다. 요거 식 정리를 해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괜찮고, 뒤에 있는 거 괄호 다 풀어주고 절대값 x제곱은 그냥 x제곱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있는 절대값 xy는 그대로 두셔야 한다라는 거. 자, 요것도 잘 지켰고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끼리 또 y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게 되고 남은 애들끼리 2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절대값 xy가 xy보다는 어쨌든 항상 크거나 같겠죠. xy는 음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절대값 xy는 항상 양수로 세팅이 돼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절대값 xy 빼기 x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따라서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의 전체 제곱보다는 이 녀석의 값이 이거의 제곱이 더 크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a제곱 빼기 b제곱을 했는데 0보다 커졌어요. 그 말인 즉슨 a제곱이 b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은, 그렇다고 해서 a가 b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겠느냐? 자,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바로 a랑 b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뒤에 있는 거 절대값 x 마이너스 y는 양수인 걸 아는데. 자, 그러하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로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초록색 밑줄 친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0보다 작고 얘 절대값 x-y가 0 이상이므로 라고 써있네. 얘가 잘못 지금 돼 있죠.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왜 0보다 작아? 그래서 그냥 3번이 틀린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절대값 x-y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절대값 x 절대값 y보다는 절대값 x-y가 더 작거나 같을 것이다. 자, 근데 요 말 자체가 그냥 애초에 다 틀렸죠. 얘가 음수가 아니다 보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오히려 이거는 고치자고 하면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 이 값이 0 이상이고 절대값 x-y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둘 다 양수인 상황이니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없애주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런 의미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에는 절대값 x가 이번엔 절대값 y보다 작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제는 잘 얘기했네요.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가 0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러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음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양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은 마무리가 된다는 거. 다음에는 이제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으셨나요? 자, 지금 직선이 두 원 얘랑 얘 동시에 접하고 있다. 그랬을 때 두 실수 mn에 대해서 16m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 그림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은, 두 원을 우선은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생각해보면요, 자, 원 하나는 반지름이 5짜리면서 중심이 0,0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이 마이너스 6,0이면서 반지름이 3짜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원은 교점이 두 개나 있는 곳이에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접선을 그려달라고 했으면은 그 접선의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으로 생겼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작년이 아니죠. 22년도 기출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원에서 이제 기울기를 알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식은 어떻게 됐었느냐.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과 그리고 기울기가 자 m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요. 정확하게 이제 이 원을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일단 기울기가 m이니까 mx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이니까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됐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이 큰 원에서 이 큰 원이 일단 중심이 0,0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5짜리이다 보니까 자, 제가 일단은 뭐 하나만 생각해보자면 m이라고 하는 거를 현재 기울기를 양수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지 말고 플러스라고만, y절편이 양수인 것만 생각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어떤 그 수고를 덜게 됐느냐, 바로 m이라는 그 n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한 개만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식 하나만 더 구하면 되잖아. 자, 그 식 하나는 어디서 구해? 네, 이 직선이 어쨌든 이 마이너스 6,0이랑도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이 직선 일반형으로 바꿔서 자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자, 얘와 마이너스 6,0 사이의 거리가 3이다 라는 거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하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절대값 해놓고 마이너스 6,0 대입합니다. x랑 y에다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6m 그리고 더하기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게 3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루트 곱해주시게 되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그 후에는 절대값 풀어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6m 플러스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6m을 차라리 이쪽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왼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셔서 여기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식 자체가 6m은 그 5 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써야 되지만 상관없겠죠. 그러면 6m이라고 하는 녀석은 8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거나 또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양변을 갖다가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은 36m제곱, 우변은 64m제곱 더하기 64가 될 거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으로는 36m제곱은 4m제곱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에서는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게요. 64m제곱이 이제 건너가시면 마이너스 28m제곱이 64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이렇게 만족하는 m 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하니까 1번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36m제곱은 4m제곱 플러스 4인데 4m제곱 건너가시면 32m제곱은 4, 따라서 m제곱은 8분의 1 되셨습니까? 따라서 m의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이었던 거예요. 자, 구해달라고 했던 거는 16mn의 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었었는데, 자, 요 n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누구였었느냐? 네,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었습니다. 자, 따라서 n의 값도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m제곱에다가 그냥 8분의 1만 집어넣으면 돼서 5 곱하기 자 루트 8분의 루트 9인데 이거는 3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8분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선생님 m 값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둘 중에 뭘 써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 직선은 기울기 m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선 플러스만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m과 n을 곱해 주시게 되면은 8분의 1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16까지 곱해 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30,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풀고서는 서술형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서술형 문제도 바로 보겠습니다. 서술형 1번에 지금 두 함수 fg에 대해서요, 두 합성함수가 서로 같답니다. a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건 진짜 그냥 각각을 계산하시는 게, 정직하게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f에다가 GA를 집어넣은 거.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GA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다음에 G 합성 FA는 G에다가 F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얘는 F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리고서 마저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얘는 GA라고 하는 녀석은 A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고, 아래에 있는 FA는 2A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하기 1까지 했으니까 더하기 2가 되겠죠. 이 둘이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써보겠습니다. 요거 풀어주시게 되면은 2a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겠고 1. 자, 그게 2a제곱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에 2a제곱 4시겠고, 자, 4a만 왼쪽에 가만히 두시고요, 오른쪽으로 3 넘어가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1이 돼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서술형 2번입니다. 원이 있고요, 이걸 갖다가 평행이동을 하게 됐을 때 이 직선과 접하게 되더라,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하게 될 거는 원을 평행이동 애초에 시키고 나서는 여기 있는 이 직선이랑 접하게 된다는 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직선이랑 원의 중심이랑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므로 평행이동한 점의 중심 찾아보자. 원의 중심. 자, 그럼 0,0이었던 애가 x방향으로 마이너스 1, y방향으로 m만큼 이동했으니까요, 자, 이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 m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직선은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2x 플러스 y 더하기 4는 0이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은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와 똑같다. 그래서 루트 분모에다가는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5,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과 m을 각각 x, y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m 그리고 더하기 4까지 되겠습니다. 루트 5 곱해주시면요, 여기가 그냥 5가 되겠고, 자, 그러면 m 더하기 2의 절대값이 5가 됐으니까, 따라서 m 더하기 2는 뿔마 5, m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7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선 양수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m의 값은 3인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3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점 4,3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답니다. 아니네, 접선을 그은 게 아니라 지금 요 원에다가 이제 원 위를 지나는 어떤 점 P가 있어요. 자, 그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이런 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4,3 자리에서 접선을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자꾸 접선이라고 하냐, 자,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P가 있어요. 자, 그러면 4,3에서 이 AP의 직선은 되게 여러 가지가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언제 기울기가 가장 크겠고 언제 기울기가 가장 작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울기는, 자, P가 이렇게, 자, 직선이 이럴수록 점점 기울기는 커집니다. 자, 그럼 언제 가장 커지겠어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가 가장 기울기가 클 때일 겁니다. 또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는 언제냐?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네, 수평해지는 부분까지 가게 되겠죠. 자, 수평해질 때 빼고는 이제 다시금 요 점 P가 요쯤에 위치하게 될 때는 다시 기울기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는 일단은 뭔진 몰라도 y좌표가 지금 여기도 3이고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최소값은 0이겠네? 이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기울기의 최대값 찾기 위해서 접선 찾으러 가겠습니다. 접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을 갖다가 제가 L이라고 뒀을 때, L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울기는 모르지만 그래도 4,3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x-4 더하기 3이라고 일단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mx, 일반형으로 그냥 바로 쓰자. 일반형으로 하면 mx-y 4m 플러스 3은 0입니다. 선생님 왜 일반형으로 바꿨나요? 라고 하면은 난 지금부터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이,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그게 뭐랑 똑같다? 네, 반지름 3이랑 똑같다. 그거 쓰고 싶어서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거리 공식 써보시게 되면요, 자, 계속 했으니까 바로 갑니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해놓고 0,0 원의 중심 좌표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m 더하기 3만 남겠고, 자, 이게 반지름 3과 똑같을 것입니다. 자,
자, 그럼 양변에 루트 곱해 주셔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요, 자, 왼쪽은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인데 이거는 그냥 앞에를 플러스로 뒤에를 마이너스로 두고 계산합시다. 계산 편하게. 자, 뒤에 있는 거 제곱하시면 9m 제곱 더하기 9입니다. 그러면 16m 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9, 얘는 9m 제곱 더하기 9다. 자, 그럼 9끼리 서로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9m 제곱도 여기 없어지면서 7m 제곱은 24m이다가 될 겁니다. 뭐 넘길 필요는 없었네. 그냥 마이너스 24m 는 0이다. 자, m으로 묶어주시게 되면요, 7m-24는 0이니까 자, m의 값은 0이거나 또는 7분의 24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찾은 이 직선은 접선의 방정식이었기 때문에요, 네, 하나가 기울기가 0인 건 아까 구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0인 건 됐고, 이제 7분의 24인 게 바로 이 내가 찾고 있던 이 L의 기울기였다. 따라서 기울기의 최대값은 7분의 24, 그리고 기울기의 최소값은 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4번에 지금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즉 서로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A의 범위부터 우선 찾아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0보다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X-A 제곱이 0 이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거는 A가 큰지 A 제곱이 큰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X가 첫 번째로 이렇게 쓰자. 자, A보다 A 제곱이 더 커가지고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X가 A 제곱보다 크거나 또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A가 A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A가 0 이상이라는 얘긴데요. 즉 이번에도 또 다른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요. 즉 A가 1 이상이거나 0 이하다라는 이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아래에서는 A가 건너가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자, A에 관한 또 다른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 풀어주면 A가 0 이상 1 이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선생님 요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수직선상에서 지금 현재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5까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X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만나지 않으려면은 A제곱이 25보다는, 여기 빵꾸니까 오른쪽에 A제곱, 왼쪽에 A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A제곱이 2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자, 이 말인즉슨 A제곱이 2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A가 5 이상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5 이하라는 얘기인 건데, 자, 얘네들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뭐겠어요? 그쵸? A가 마이너스 5 이하, A가 마이너스 4 이하, 이 둘이 일단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도 A가 마이너스 5 이하여야지만 얘랑 그리고 마이너스 4 이하라는 걸 둘 다 만족시켜줄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이하여야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면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이 1번의 범위가 A가 0 이하일 때 사용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하니 A의 최대값도 뭐인 게 나온다? 마이너스 5인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그냥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그냥 정답은 마이너스 5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선생님 2번은 그럼 왜 안 되나요? 2번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A제곱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A가 오른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일단은 2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자, 그리고 또 A제곱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텐데 얘가 조금 오버가 됐죠. 왜냐면 A제곱이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보다 작아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예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4번까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서술형 5번입니다. 자, 서술형 5번은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 있으니까 일단 모르긴 몰라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활용해야 되는 거 느낌은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18이 나왔을 때 이 둘의 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 더하기 B, B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는 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알 수 있거든요. 두 합은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최소값이 얘다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A 더하기 B, B 더하기 2는 서로 둘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두 대상의 뭔가 합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하니 나는 여기 있는 걸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B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가 나오게 됩니다. 되게 복잡해요. 이걸 뭐 어떻게 써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 개로 이렇게 쪼개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그때쯤엔 주어진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죠.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었어? 자, 요거는 A제곱 B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2AB 이게 18이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눈을 치켜뜨고서 뭔가 닮은 게 없나? 뭔가 비슷한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즈음에 제가 이걸 갖다가 A로 묶어주게 되면요, 봐보세요. 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가 됩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예, AB B제곱 2B가 AB B제곱 2B로 있잖아요. 네, 이렇게 형광펜까지 쳐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8이었던 거니까 따라서 양변에 A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결국 여기 있는 이 세 녀석의 합이 A분의 18과 똑같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식이 완전 바뀌게 되는데 2A 더하기 A분의 18이 나오게 돼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대상으로 딱 나눠졌으니까 얘는 2루트, 자, 둘의 곱 36보다 크거나 같다. 자, 계산하시면 12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일단은 최소값은 뭐가 나오느냐? 네, 바로 최소값은 12였다.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셨을 땐 이 두 2A랑 또 A분의 18이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둘이 똑같이 더했더니 12가 나왔어. 각각이 6이었다라는 얘기겠지. 따라서 A의 값은 3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에다가 3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자, 3 곱하기 3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자, 그게 18이 나왔다. 그럼 3으로 나눠주시면 6. 그러면 B제곱 더하기 5B가 6인 거니까 6 건너오시면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6 마이너스 1. 자, B의 값은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6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두 개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 B가 양수라고 아까 전제를 했기 때문에 B의 값은 1이 나와야 할 겁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A는 3, B는 1, 그리고 최소값은 12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충북고 2021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